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헐헐님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헐헐입니다. 갈수록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메이크업이 좀 잘 받았나요?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네. 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알찬 정보를 제공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서울권 시장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규제도 많고 그죠? 사상 유례 없는 거래 절벽이라고 지금 칭해질 만큼 너무 조용한데 이런 시점에서 투자를 뭐 중단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투자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무주택자들이나 또 네. 1주택자 같은 분들, 무주택자는 생애 첫 주택을 마련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분들은 정부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해도 수익만 있다면 또 진행하실 분들도 꽤 있고요. 되게 수요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지역에 네. 어떤 방식으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서울권 저평가된 유망 지역 3선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저평가된 유망 지역의 선두주자라고 선두주자 할 수 있는 어딜까요? 노원구. 어딜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노원구 답을 노원구가 네. 뭐 그동안은 노도광이라고 해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값이 좀 잘 오르지 않는 네. 대명사처럼 네. 느껴졌는데 그죠? 네. 저평가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높게 평가하지 않는 그게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 중에 하나인데 네.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노원구의 위상이. 그렇죠. 그래서 노원구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무주택자, 그다음에 1주택자, 네. 다주택자까지도 한 번쯤은 참고를 하시도록 네. 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권 분위기가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제 네. 9.13 대책이 영향이 9.13 크지 않습니까? 대책. 9.13 대책에서 그 9억 초과의 아파트들, 9억 초과 아파트들이 이제 고가 아파트로 분류되면서 다양한 불이익을 주고 있죠. 불이익. 네. 그렇죠. 네. 뭐 대표적으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9억 이상 되는 것은 일단 분양시장에서도 그렇죠. 분양시장, 대출이 안 되고 중도금 대출 안 네. 되고 집단 대출이 안 되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9억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뭐 종부세는 참 실거래가가 아니고 네. 공시가격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9억 이상이면 또 네. 이제 대출 또 대출. 되게 규제가 좀 심하죠. 그러니까 9억 이상의 아파트를 살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주택자라 하더라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9억 초과 아파트들은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에도 그 비율만큼은 세금을 또 내야 되고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번에 새로 생긴 거, 그 2년이 연전에 그냥 무조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연 8%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보유만 하면 80%를 공제해줬는데 이제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실거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9억 이상의 아파트와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이제 차별화가 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지역들, 그래서 또 이제 개발 호재가 많고 잠재력 있는 지역들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노원구죠. 그래서 우리 오늘 현장 전문가이신 우리 헐헐님께 한번 집중적으로 노원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원구의 간략한 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원구가 일단 서울의 구가 총 25개 구가 있죠. 그 중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쉽게 진입하실 첫 내 집 마련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지역이 노원구가 아닐까 싶어요. 서울의 3억대 이하 아파트가 좀 굉장히 드물어졌어요. 없죠, 거의 그렇죠? 이제. 노원구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기는 하고요. 노원구 자체가 이제 그 교통이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주변에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뭐 이렇게 여러 구로 이렇게 같이 둘러싸여 있는데 서울의 북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호선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7호선 강남 직결되는 7호선 라인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두 가지 라인을 가지고 있는 교통이 굉장히 편안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요.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원구 그러면 막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멀리 있는 것 같고 그쵸. 외져 있는 것 같고 외곽이라는 느낌이실 텐데 안 그렇습니다. 그 강남을 직결하는 관통하는 그 7호선이 그것도 일직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돌아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직결됩니다. 굉장히 진짜 좋다. 그리고 노원구 자체가 80년대에 택지지구로 지정이 돼서 계획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 자체가 깔끔하고 반듯반듯하고 그러게요. 평지예요. 노원구 하면 왠지 좀 북쪽에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 언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택지지구 자체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평지라는 거 서울에서 오죠.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렇죠. 그 방대한 노원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아파트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뜻밖의. 근데 다 평지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 노원구가 300세대 이상의 그 아파트 단지가 단지 수로 226개 단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로도 한 16만 세대 이상이 그러면 인구수로는 이제 30만 이상이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원구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거주 형태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호재도 많이 있고 굉장히 그 실입주하기에 진입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아파트여서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 향후 10년 정도 이후에는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노원구가 그러니까 과거에만 해도 이제 노도강이라고 불렸던 그런 이제 아픈 역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파리 대책 때에도 그때 이제 파리 대책 전에 그동안에 이제 아픈 역사를 뒤로 하고 막 올라가려는 찰나에 그때 이제 투기지구로 지역이 돼서 아주 주민들이 그냥 아주 그냥 기껏 가치를 평가받는다 싶었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그랬더니 투기 지역이 웬 말이냐 뭐 이러면서 거의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제가 봐도 조금 그러니까 너무 노원구를 이렇게부터 미리부터 막아놓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었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이제 갭을 좀 맞춰준 다음에 키를 맞춰준 다음에 지정을 하든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불만들이 좀 많지는 않으셨을 텐데 제가 봐도 너무 초창기 때 노원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노원구가 이제 그렇게 노원구가 체력은 튼튼하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이따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만은 호재는 되게 많지만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적으로 지정되자마자 바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참 이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노원구 아까 호재가 꽤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원구의 호재를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원구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노원구가 구가 굉장히 심플해요. 5개 동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5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북쪽으로부터 이제 상계, 중계, 하계 외우기도 쉽네요. 그렇죠. 하계, 월계 다 개자돌이 하고 공릉까지. 거기가 또 아깝게 라임이 맞지가 않네요. 그래서 상계, 중계, 하계, 월계, 공릉동 이렇게 총 5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중랑천을 끼고 이제 길게 내려와서 이제 이 천의 중하 이런 뜻이에요. 그렇군요. 개자 그런 개자군요. 그렇고요. 이 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있어요. 이제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월계동에 위치해 있죠. 광운대 역세권의 규모가 15만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면적이 좀 있고요. 이제 물류시설 단지 그리고 주거단지, 상업단지, 업무단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월계동이라는 곳 자체가 이제 뭐 광운대역이 이렇게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어서 뭐 인프라도 없고 그리고 좌측으로는 또 장이 장이 뉴타운이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주거지역으로서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현재 상태로 보면은 굉장히 좀 주변이 취약한데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지금 가운데 역세권에 KTX 들어오죠, 예, GTX GTX 들어오죠, 들어오죠. 예, 이런 그 교통의 어떤 혁명적인 교통 수단이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동부권의 신경제 중심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운데 역세권 개발을 끼고 있는 네. 유명한 곳 미미삼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미성, 미룡, 3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미삼이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 아파트여서 이제 재건축 기한도 지났습니다. 딱 마침 지나서 근데 노원구 전체가 다 지금 거의 87년, 88년에 건축이 된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딱 재건축 기한을 넘기고 있어요. 어떻게 뭐 안전진단은 통과 안전진단 통과는 아직 못. 네.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도 통과를 네. 하려면 지금의 네. 새로운 기준, 네. 강화된 기준에 맞춘다고 한다면 만만치는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미미삼의 입지 가치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GTX-C 말씀드린 GTX-C, KTX, 동북부 연장 이런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를 거쳐서 GTX-C가 이제 수원에서부터 거쳐서 올라오죠. 수원, 금정, 과천을 거쳐서 이제 양재, 삼성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청량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창동, 의정부까지 가운데 창동, 의정부, 양주까지 가는 그런 GTX-C 노선인데 이제 가운데 역세권에 들어오죠. 이번에 예비타당성을 통과를 했죠. 네. 지난번에 0.66인가 BC 값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의값이 0.66이어서 최소한 0.85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1을 넘어서게 되면 뭐 그냥 무조건 진행하겠습니다만은 근데 0.66이면 한참 못 미쳐가지고 이번에도 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래로는 수원으로 내리고 위로는 이제 양주로 올려서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게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GTX-C와 그다음에 KTX 동북부 연장되면서 그 업무지 중심 업무직으로서의 어떤 접근성이 개선도 됐고 그리고 뭐 도로 교통도 워낙에 이쪽 지역이 노원구가 살기는 좋은데 도로 교통이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떤 도로 교통의 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뭐 도봉구라는 이게 GTX나 KTX가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 배우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노원구의 이상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가운데 이제 중랑천이 가로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7호선 라인 따라가지고. 근데 어떤가요? 중랑천이 좀 깨끗한 편인가요? 중랑천이 현재는 이제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물론 뭐 나쁘지도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부간선도로가 양쪽으로 현재는 이제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제 먼지도 날리고 시끄럽고 단절되고 양쪽이 단절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월계동 쪽이 완전히 그 상계중계하계와 단절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월계동은 오히려 이런 어떤 동대문 쪽 이런 생활권에 오히려 더 가깝기도 했는데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되면서 중랑천이 이제 상부가 녹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면적, 여의도 공원의 뭐 몇 배, 뭐 10배라고 하던가요. 그게 녹지화되면서 주거의 쾌적성이 또 높아지게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되면 또 교통도 도로교통도 훨씬 개선되고. 정말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동부간선도로 되게 좁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한 번 막히면 걷잡을 수 없는데 지하화되고, 거기도 상판에는 또 공원을 조성하고, 이러면 괜찮겠다 싶은 느낌이 크네요. 동부간선도로를 끼고 있던 이 중랑천을 끼고 있던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환경이 이제 확 좋아지는 거잖아요. 주변을 길게 끼고 있는 아파트들에게는 굉장한 호재가 동부간선도로 지하라는 것이 굉장한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노원구를 보면 주공 단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재건축 연한도 다들 이제 지났고요. 30년이 다 지났고 그게 이제 집단적으로 다 같이 몰려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면 지금이야 이제 좀 초창기니까 아직 그렇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이번 사이클 지나고 다음 사이클의 또 상승의 초반기 때에는 엄청나게 빛을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볼 때마다 듭니다. 노원구는요. 그렇습니다. 그 노원구 8단지 그 재건축을 해서 그 청약을 했잖아요. 작년에. 근데 그 워낙에 그 일반
공급 물량이 적었기도 했지만 이제 청약 경쟁률이 엄청났거든요. 그렇겠죠. 그만큼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열망이 뜨겁다라는 것이 그렇죠. 8단지의 일반 청약을 통해서 또 드러났었죠. 예, 16만 가구가 다 노후화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처음으로 그러니까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공법 자체가 과거에 그래서 되게 이제 불안하게 지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연한이 안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하게 허가를 내준 케이스인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정식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의 구조상 그렇죠? 그 재건축에서 이제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시세가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주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주하면서 옆에 이제 파급 효과들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또 매매가 밀어올리고 또 때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때로 이제 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건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그 흐름을 막아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게 이번 사이클부터 가능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다 도래할 때쯤 돼가지고 안전진단 강화를 해버리다 보니까 메리트가 많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아주 초창기 단계니까 여기는요. 예. 그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노원이 크게 비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뭐 괜찮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호재가 또 있지 않나요? 도봉하고 연결된 그럼 뭐 가장 큰 호재죠. 가장 큰 창동 신경제중심지. 그래서 그 창동과 상계동을 이제 그 연결하는 그 중간 부위죠. 그래서 그 기존의 그 노원역과 창동역 사이에 굉장히 큰 부지예요. 신경제 중심지라고 저희 부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노원구 자체가 그 규모에 비해서 상권이 굉장히 없었어요. 상권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어떤 그 베드타운의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죠. 창동도 물론이고 그랬었는데 이곳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서울 아레나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어떤 스타트업 공간 그리고 뭐 복합 환승센터 비롯해서 문화와 일자리와 그리고 상권과 복합 시설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서울 아레나 사람들이 알레나요? 알레나? 진짜 심심해서 이런 일을 제가 예상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만 방송할 때는 이제 제가 주로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그때 되게 힘드셨겠어요. 이제 조금 가끔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농담으로 재미있습니다. 은근히 팬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죠? 팬텀이? 팬층이 있으시죠. 아재 개그를 아재 네. 개그를 희망하는 많은 좋아하는 사람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창동 사량기지가 현재 있어요. 거기가 이제 뭐 2025년에 남양주 진접으로 그러니까 4호선 자체가 이제 진접으로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창동 사량기지가 진접으로 이전을 하고요. 근데 4호선 연장은 늦어도 2020년, 21년? 21년까지는 늦어도 될 텐데 그럼 그 전에 이전을 안 하고 그럼 2025년까지도 시간적인 텀을 둔다는 거군요. 네, 이제 뭐 순차적으로 이제 이전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복합 환승센터 신설하고, 뭐 창동 민자역사 건설하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 창동 역세권 복합 개발 신경제 중심지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좀 제가 뭐 잠깐 어서 들은 얘기인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SM 같은 거 뭐 이수만 씨나 뭐 박신영 씨 뭐 이런 데 다 옮겨간다고 하죠?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아레나에서 이제 어떤 그 아레나 시설이 그 굉장히 조감도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아레나 자체가 뭐 인원이 굉장히 뭐 많은 인원을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어서 뭐 K-팝 이런 콘서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하고 주변 지역도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그 아이돌 그룹이 올림픽공원 같은 아니면은 아니면 그 종합운동장 같은 이런 운동시설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굉장히 열악하죠. 이제 만약에 서울 아레나가 이제 창동 역세권 쪽으로 옮겨간다면 이쪽으로 모든 K-팝 어떤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집약되지 않을까. 이쪽에 새로운 어떤 그 관광지가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때까지 이 방탄소년단이 잘 버텨줘야 할 텐데요. BTS 화이팅. 아니면 방탄소녀단이라도 새로 뭐 만들든가. 방탄소녀단.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 방탄 아줌마단 뭐 이런 거.
웬만한 거리 지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예. 서울 아레나에서 공연하는 그날까지.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데. 예. 아무튼 네. 뭐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저밖에 없죠. 예. 그래서 서울 아레나 그리고 또 호재가 또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권의 어떤 그런 중전설들이 웬만큼 이제 인프라들이 다 이제 깔렸잖아요. 네. 최근에는 서울에서 경전철이 그렇죠, 요즘에. 경전철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기존의 중전철이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남으로 막 이렇게 노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였다면 경전철의 이제 교통이 음영 지역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교통 편의 시설들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동북선 경전철이 동북선 대단하죠. 예. 네, 이제 왕십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그러니까 왕십리가 굉장히 대단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되잖아요. 5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왕십리에. 그래서 왕십리에서 상계역까지 환승 없이 2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왕십리 쪽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만은 상계역 쪽에서 그렇죠. 왕십리를 접근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상계동 쪽에는 네.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 착공해서 202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전 구간이 지하로 건설이 되고요. 지하로요. 예, 그래서 그렇다 보면 지금 혼잡한 4호선과 7호선, 7호선을 타고 노원에서 강남 부천까지 오는데 정말 콩나무시루 같거든요. 예, 정말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4호선과 7호선의 어떤 교통의 혼잡도 분산하고 도로 교통도 어느 정도 사정이 좋아질 수 있고요. 예, 그런 굉장히 뭐 경전철이지만 결코 경하지 않은 예,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경전철이 요즘에 대세인 것 같은데 오늘 뭐 서울시장님께서도 경전철만큼은 좀 개발하는데 하겠다. 강북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목동부터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거 순환하는 건데요. 한강을 그렇죠. 건너가지고 그거는 거의 뭐 지금 지하철 9호선이 황금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전철계의 황금도선, 그렇죠. 경전철계의 구호선, BTX, BTX BTS 좋아하시는군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몰라요. 저보고 경맥의 BTX라고 자꾸 맞아요. 본인이 그렇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전철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 주변 라인들도 굉장히 괜찮아질 것 같고 사실은 그 오늘 발표된 그 경전철 라인이 아마도 다음 생에나 뭐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 생이요. 그래도 그런 어떤 교통 운영 지역을 이렇게 경전철로 엮겠다 하는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이 정말 이렇게 차후에 차근차근 진행이 돼서 서울 교통 인프라가 조금 더 좋아진다면 조금 더 서민들이 편리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대권 행보를 위한 그 움직임을 서서히 이제 보이고 계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부동산 그 집값 때문에 그 야심차게 진행했던 여의도, 통개발. 용산 통개발 같은 부분도 다 보류를 하게 됐고 이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거거든요. 이 경전철 사업들. 그래서 임기 이내에는 어떻게든 하시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다음 생에나 원래 교통계획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5년 안에 한다 하더라도 뭐 10년 가고 15년 가고 하는 게 그런데 경전철, GTX 이런 부분들은 경전철은 서울시의 수건 사업, GTX는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정부의 수건 사업 이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속도감 있게 진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주공아파트 1단지부터 16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맞이해서 이제 이렇게 뭐 이후에 이 재건축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이고 상계뉴타운이 있어요. 그렇죠. 맨 위쪽으로 또. 상계뉴타운인데 그 노원구 당고개역이라고 있어요. 마지막 4호선 마지막 역이죠 지금. 당고개역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보진 않지만 당고개가 4호선의 종점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당고개역 일대에 총 한 7,600여 세대로 조성이 되고 있는 상계 뉴타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구역이죠. 당고개역을 끼고 있는 당고개역과 가까운 그러니까 노원구 쪽에서 남쪽에 있는 이 사구역이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 완료됐어요. 네. 2020년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그 진행이 빠른 게 6구역이에요. 6구역이 롯데캐슬인데 이게 이제 아마 올해에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예. 네. 그 나머지 뭐 2구역, 1구역, 뭐 5구역 이런 쪽은 사업 시행 인가 진행됐고 아직 관리 처분 인가까지는 진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네. 정밀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일단 네. 그래도 뭐 그래서 이제 낙후됐던 이런 상계동 그 일대의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주위 환경이 개선되고 인구가 또 이입되고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북선에 그 동북선이 상계역으로 들어와요. 상계역이 그 종점이잖아요. 그래서 상계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4호선밖에 없었던 그 인프라에서 왕십리로 직결되는 노선인 동북선이 들어온다면 이 상계 뉴타운도 교통도 편리하고 살기도 편안하고 자연 녹지까지 갖추고 있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교통 호재에 직주 근접에 그다음에 편의시설 갖추고 중랑천도 이제 뭐 복개 공사 같은 거 하고 그래서 이제 공원이나 그죠 녹지로 조성이 되면 정말 상계동 상계하계 중계 그건 아닌가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것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좀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느꼈던 그런 선입견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고양되지 않을까 개발의 진척 속도와 더불어서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계동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 지금 투기적으로 묶이고 게다가 또 이제 이런 그 재건축 안전진단 때문에 또 이제 그 개발도 좀 늦어질 것 같고 이렇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충분히 빛을 볼 날이 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대충 다 훑어봤나요? 네, 뭐 중계동을 살짝 그러시죠. 뭐 교통 학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거니까. 중계동은 일단 상계동 자체는 뭐 1단지부터 16단지 기타 민영 아파트 단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계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7호선 노선을 끼고 있고 유명한 학원가, 중계 그렇죠. 학원가가 있죠. 은행 사거리 쪽에 이제 학원가가 있는데 은행 사거리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거 아시죠? 그래서 뭐 7호선을 도보로 접근할 수도 없고요. 주변에도 굉장히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막히고 해서 이제 교통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군, 그러니까 서울에 3대 학군이 있잖아요. 대치, 교통학원가, 중계 이렇게 있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목동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대치 학원가 이용하고 싶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죠. 만만치 않죠. 그런데 중계동 쪽은 이제 집값의 시세가 그 다른 학원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렴하기도 하고요. 반에서 한 3분의 2 가격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원가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좋은데 근데 교통의 어떤 아킬레스건도 동북선이 은행 사거리 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하여튼 뭐 헐헐린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여기를 보면 여기를 사고 싶고 저기를 보면 저기를 사고 싶고 호재 위주로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 노원구 앞으로 그 상승의 기운 그리고 상승의 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주관적으로 어디를 딱 찍어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이제 그런 방송은 지향할 예정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저랑 뭐 우리 헐헐님 같이 공이 저평가된 유망적하면 가장 선두주자는 노원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입을 하고 모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여러분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하는데 상승기 때 초반에는 강남구 강남 4구를 이제 필두로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강남 4구가 상승률이 가장 높고 거기가 제일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승 기간을 한 5년이라고 치면은 상승기 전체를 통틀으면 기본적으로 상승률은 거의 비슷해요. 소외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하더라도요. 결국은 키를 맞추고 상승기를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전세가 비율 낮아가지고 그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런
그런 유망한 지역들보다는 이렇게 저평가된 유망 지역에 만약에 적은 돈으로 뭐 묻어두거나 아니면 실수요 목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상승률은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는 네. 가성비 대비 좋은 투자처, 게다가 이제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네. 굉장히 규제가 많아지는 거니까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네. 학군 좋은 중계동조차도 중계동 랜드마크조차도 9억 원 이하거든요. 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쪽이 굉장히 앞으로도 유망해지지 않겠는가 싶은 것들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노원구 오랜만에 우리 헐헐님께서 그 투머치 토크로서의 면모를 사실 이거를 20분 뭐 안에 한다는 맞추려고 게 하니까 쉽지가 않죠. 하고 싶은 말씀은 말은 이만큼이지만 사실 이만큼밖에 말을 못하죠.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가 유망하고 이런 것들은 조만간에 헐헐이 강의하지 않으시나요? 아, 네. 우리 행꿈사에서 행꿈사라고 저희 카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네. 카페지기에 있는 카페인데 거기서 우리 헐헐님이 부자지도 이름도 멋있습니다. 부자지도라는 이름으로 조만간 이제 강의를 지금 하나요? 공고를 했나요? 네, 공부했습니다. 공지를 네. 했으니까 네. 그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어디가 노원구 내에서 또 어디가 유망한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그 저평가된 유망 지역들 또 찾아볼 텐데 네. 거기서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게 유망한지 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으시면 네. 헐헐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성비 대비 굉장히 큰 성과를 얻지 않을까. 가성비 좋은 강의인가요? 가성비 좋은 강의 드시고 가성비 좋은 지역에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동산 콘서트 행꿈사 TV 들으시고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헐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